여기 할게요. 해수의 특성. 앞에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좀 읽으시면서 외워두시면 되고, 이제 해수에 대해서 해수. 앞에는 그냥 수권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수. 해수의 표충수온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표층수온,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제 깊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바닷물의 수온을 말하는 거, 얕은 바닷물의 수온. 이게 표시를 해놨어요. 적도 부근이 제일 더워. 표층수온이 30도 뭐 이렇게 돼. 여기 들어가면 되게 좀 미지근할 거야, 물이. 뭐 동해바다 이런 데 들어가면 좀 춥잖아요. 근데 표층수온이 적도가 높고 위 극지방으로 이제 갈수록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죠, 그쵸? 그리고 대체로 위도와 나란합니다. 위도. 요 정도면 그래도 나란한 거야, 이렇게. 위도랑 나란하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수온이 낮아진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요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가 구형이고요. 태양은 엄청 크고 되게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은 나란하게 와요. 이렇게 나란하게 오다 보면 극지방에서는 고도도 높고 같은 그 면적당 받는 빛의 양도 많아. 저기가 극지방이에요. 여기가 적도지방이지. 여기 적도고 여기가 극지방이죠. 북극, 남극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극지방이죠. 극지방으로 갈수록 햇빛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극지방은 빛 에너지를 적게 받는 거지. 적도는 많이 받는 거. 여기가 적도인지 아시죠? 0도. 위도가 0도가 적도입니다. 위로 가면은 고위도라고도 해, 고위도. 고위도라고도 하고, 뭐, 극지방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고위도로 갈수록 빛의 양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표층수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여름철에 표층수온이 겨울철보다 더 높아요. 여름철에 더 낮의 길이도 길고 태양의 고도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해하실 것 같고 표층수온은 그 다음에 연직수온 분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다가 깊으니까 밑으로 이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달라져요. 연직수온 분포는 깊이 들어가면서 요 지역은 이런 거지. 여기가 표층수온이야, 여기가 표층수온이야. 표층수온이 한 18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깊어짐에 따라 한 150m까지는 그대로 18도 정도 유지하다가 한 150m보다 깊어지니까 어떻게 해? 점점 낮아지죠. 한 1000m 정도까지는 쭉 낮아진 거, 이게 낮아진 거 수온이, 수온이 여기니까 지금 그래프 X축이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한 1000m 이상이 되면 수온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이 수온이 대부분 사실 4도씨가 되는 거예요, 4도씨. 그래서 연직 수온 분포라고 하는 거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깊이 들어가면서 그 제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온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서 그 측정기를 이렇게 매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온을 측정하는 거야. 연직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 수온이 같다가 낮아지다가 매우 낮은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나뉘어지는 요인이 뭐냐면 일단 태양 에너지가 표층에는 빛이 도달을 해. 근데 심해층에는 도달할까요? 도달 못해요. 이게
그 물이 아무리 투명해도 그래도 뭐 이렇게 부유물들도 있고요. 물이 빛이 들어가면서 막 산란이 되기 때문에 이 1000m 이상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냥 암흑이야. 사실 100m만 내려가도 암흑이에요, 원래. 100m만 조금 더 내려가도 빛 안 도달해요. 어찌됐건 빛이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낮은 거고, 요 표층은 빛이 많이 도달하니까 온도가 높은 건데,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층은 온도가 높고 심해층은 온도가 낮으니까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표층에 한 150m 정도까지 그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혼합이 돼, 혼합. 물이. 그래서 태양에너지랑 바람의 혼합작용이 요런 분포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에너지와 바람입니다. 바람이 뭐하냐, 이렇게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혼합작용을 해요. 바람의 혼합작용이 있어. 혼합작용으로 한 150m 깊이까지는 혼합층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섞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는 온도가 낮아지지 않다가 150m보다 더 깊이에서는 바람의 혼합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점점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온약층이라고 부르는 거는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야.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 심해층은 그럼 왜 계속 안 낮아지냐, 이렇게. 물의 특징이긴 한데,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커요. 원래 가장 무거운 게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잖아? 그럼 고체가 돼. 근데 고체가 되면은 얘가 둥둥 떠 있어. 이게 물의 특징인데, 사실. 얼음은 둥둥 떠 있어요. 밀도가 물보다 낮기 때문에. 하여튼, 밀도가 가장 클 때가 몇 도냐면 4도씨야. 밀도가 가장 큰 애가 가장 아래층에 있는 겁니다. 심해층은 4도씨입니다. 온도가 더 낮아지지 않아요. 자, 혼합층.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아 수온이 높고,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이다.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부는 층이 있다.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이 세게 부는 데가 어디냐면 중위도 지방이야, 중위도. 위도 한 30도 정도. 그런 데서는 바람이 세게 불고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은 수온약층이라고 하고요. 봐봐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함.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온도가 낮은 애가 밀도가 커. 온도가 낮은 애가 아래쪽에 있고 온도가 높은 애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낮은 애가 아래에 있고 밀도가 높은 애가 아래에 있고 밀도가 낮은 애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안정한 층이야. 무거운 게 여기 있으면 안정한 층이야. 만약에 위에가 무겁다 그러면 얘는 내려오고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겠지. 근데 요런 수온 분포를 갖게 되면 안정한 층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순환이 안 돼. 대류가 없어. 여기는 그래도 막 혼합작용도 있고요. 여기도 어쩌다가 이렇게 섞일 수도 있어, 사실. 이게 왜냐면 밀도차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가. 근데 수온약층은 여기 밀도가 높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대류가 안 일어나. 매우 안정한 층이 돼. 그래서 혼합층이랑 심해층은 이렇게 좀 수온약층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섞이는 게 아니에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심해층에 사는 애랑 수온약층에 사는 애들이랑 완전 달라. 그 어떤 모습이랑 생김새 이런 것들도. 심해층 태양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고 수온이 낮고 일정하다.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거의 4도씨를 유지합니다. 심해층은. 그리고 위도랑도 상관없습니다. 심해층은 뭐 적도라고 해서 뭐 10도고 뭐 극지방이라고 해서 4도 이러지 않아요. 심해층은 위도랑도 상관없어. 그냥 다 온도 낮은 거야. 그게 심해층이다. 위도별 특징.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심해층하고 차이가 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층은 얇아요. 왜냐면 저위도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아요. 중위도는 바람이 강하다라는 거. 그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 그 다음에 고위도는 원래부터 빛에너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고위도는 대부분 심해층이야. 표층수온이 그냥 대부분 심해층이야. 표층수온이 다 4도씨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염류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워, 약간. 그래서 일단은 잠깐 테스트 먼저 볼게요. 자, 해수의 표층수온은 태양 에너지를 여기 맨 끝에 보면 높게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저위도다. 고위도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 고위도일 것 같지? 아니야.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쪽이 저위도고 높게 나타나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입니다. 바람. 태양 에너지와 바람. 자, A에서 C층의 이름을 쓰시오. A는 혼합작용, 그러니까 혼합층, B를 수온약층이라고 하고요. C를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지는 층은 기호를 쓰라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문제를 항상 읽고 푸는 거예요. A 쓰시고, 물론 이제 이름도 쓰라라고 하면 혼합층 쓰면 되고, 계절과 위도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은 심해층입니다. C 쓰시면 되고요. 염류는 아직 안 했어요. 염분 구하기 이런 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은 수온 분포만 먼저 할게요. 72쪽에 보겠습니다. 염류, 염분 구하기 요거는 조금만 이따 하고요. 자, 중단원 기출에서 1번에서 6번까지 해야겠네요. 1번에서 6번까지만 먼저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거는 표층수온이에요. 표층수온. 표층수온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고요. 수온은 뭐뭐일수록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위도. 등온선은 이걸 등온선이라고 해요. 등온선. 등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나라. 위도. 이게 위도죠. 위도. 경도는 이런 거지. 세로선. 위도와 나라는 겁니다.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연직수온 분포이다. A는 혼합층, B는 수온약층, C는 심해층이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고, A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지는 거 맞고요. A는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 이거는 이제 C 말하는 거죠. C. 심해층. B는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 맞아. 수온약층. B층은 A층과 C층의 물과 물질 교환을 차단을 한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C층은 태양에너지 양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 C층은 수온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고요. C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하다. 아닙니다. 3, 7, 8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연직 수온 분포 중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지역은 요 혼합층의 두께가 어떤데? 제일 두꺼우네. 혼합층이 두꺼울수록 혼합층이 두꺼울수록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겁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요 실험은 적외선은 태양 에너지를, 여기 뭐 적외선 등을 여기 켜놨구나.
적외선은 태양 에너지를 의미하고, 휴대용 선풍기는 바람이지, 바람. 태양 에너지와 바람 쓰면 되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5번에 자, 요런 그래프는, 자, 봐봐요. 표층 수온이 제일 높은 애가 C지. 얘가 저위도야. 표층 수온만 보고도 알 수 있어. 표층 수온이, 여기가 표층 수온인데, 그 다음 높은 애가 얘인데, 얘는 중위도고, 표층 수온이 가장 낮은 애가 고위도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고 B 해역은 C 해역보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거 맞는데 왜 맞냐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C는 혼합층이 요 정도인데요. B의 혼합층이 더 두껍죠. 니은 맞아.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것은 C라고 하셔야 돼. C. 여기가 이게 수온약층인데, 수온약층 온도차가 제일 크잖아 지금. C라고 해야 되고, A는 이제 심해층만 있는 겁니다.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가장 많은 곳은 C 해역이다. 그거는 맞죠. 왜냐면 저위도니까 C 해역이. 니은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우리나라에 8월에 수온이 더 높아요. 그쵸? 확실히. 자, 여름철의 수온이 겨울철보다 낮다. 여름철이 높지.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진다. 아니죠. 고위도로 가면 낮아지는 거죠. 고위도로 가면. 겨울철에는 동해안의 수온이 같은 위도 서해안보다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철이 2월이니까 2월 겨울이죠. 이렇게 보시면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높네요. 겨울철에 동해안의 수온이 같은 위도의 서해안보다 높다. 맞네. 대륙의 주변에서는 해류와 대륙의 영향으로 등온선이 위도선에 나란하다. 대륙 근처면은 오히려 그렇게 나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안선이랑 뭐 이런 거랑 뭐 겹쳐 있기 때문에 등온선이 위도와 나란한 게 아니야. 대륙 주변은. 계절에 따라 수온이 다른 까닭은 염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염류는 아직은 잘 모를 텐데 하여튼 수온이 다른 까닭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태양 에너지가 여름철에 더 많이 쏘여주니까 그런 거죠. 그게 답은 3번이고요. 자, 염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넘어오세요. 몇 쪽이냐? 67쪽. 염류,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들을 염류라고 불러요. 염류. 근데 염류 중에 짠맛을 내는 게 염화 나트륨이에요.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고, 가장 많죠? 네.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이 2등이야. 2등. 염화 마그네슘 2등. 짠맛을 내는 애가 염화 나트륨. 소금 짠맛 나는 이유는 염화 나트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간 쓴맛도 나. 쓴맛 나나? 하여튼 뭐 끄트머리쯤에 이제 쓴맛이 나요. 그 쓴맛은 염화 마그네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원래 이런 염류라는 거는 근원이 사실은 육지에 육지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 바위 틈이나 지하수나 이렇게 흘러 오다가 바위의 성분들 뭐 나트륨이라던가 마그네슘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씩 녹여 가지고 바다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증발될 때는 물만 증발되고 요런 애는 증발 안 되거든. 증발되고 비 내리고 조금 녹여서 또 증발되고 녹여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저 화산 폭발 같은 게 생기면 염소가스 같은 게 많이 분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요런 애가 생기는 거야. 자,
염류가 총 35g일 때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아. 일단 염류는 녹아있는 물질들을 말하고 물질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다. 염화마그네슘이 2등이다. 염화나트륨은 짠맛이고 염화마그네슘은 그 쓴맛이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 예. 그러니까 해수를 1000g을 가져다가 막 증발을 시켜요. 그러면 염류가 남겠지, 소금이 남겠지. 소금의 질량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해수의 질량, 해수는 물 플러스 염류죠. 그거분의 염류의 총량 곱하기 100, 1000. 이런 걸 천분율이라고 하거든. 천분율, 백분율이라고 안 하고, 퍼밀 이런 거를 원래 천분율이라고, 천분율.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35 정도 돼요. 35. 35라는 게 뭔 소리냐면, 바닷물 1000g을 떠다가 증발을 시키잖아. 그럼 소금이 35g 나온다 이거야. 35g 나온다 이거. 근데 이 바다가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증발은 적게 되고 요런 뭐 적도지방 바다도 있고, 뭐 사해나 이런 데는 증발은 많이 되는데 비는 별로 안 내려요. 그런 데도 있어. 그러면 이제 증발은 많이 되고 비가 별로 안 내리면 그 진해지는 거야. 진해져. 진해져. 그래서 뭐 한 200퍼밀 이렇게 돼 막. 그 바다마다 이게 달라요. 염분이. 어떤 바다, 동해 바다냐 서해 바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황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그 염분을 우리가 농도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 염분은 농도 같은 거야. 농도. 얼마나 진하냐 안 진하냐. 단위를 퍼밀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 썼었고, 지금은 PSU라고 하는 걸 씁니다. PS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하는데, 원래는 내가 뭔가 염분을 재려면 바닷물 1000g 떠다가 증발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램수 재야 돼. 사실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이온이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해요. 이온이 많으면. 실용 염분 단위는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탐침 같은 거 그냥 꽂으면 나오는 거야. 그냥 뭐 증발 안 시켜도 되고. 그래서 이 퍼밀이라고 하는 걸 쓰다가 선생님 뭐 중학교 때만 해도 퍼밀만 배웠어. 근데 이제 PSU라고 하는 실용 염분 단위를 써요 지금은.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 값은 똑같은 거야. 값은. 그리고 이건 천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인데 백분율은 공 하나만 있잖아요. 기호가 요거 공이 두 개 있어. 천분율은. 아무튼 뜻을 아셔야 됩니다. 바닷물 1000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 이게 염분이고,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강수량과 증발량, 그 다음에 하천수 유입량. 하천수는 이제 민물이거든요. 민물.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과 해빙. 결빙은 언다 이거고 해빙은 녹는다 이거죠. 자, 염분이 높은 것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증발은 많이 되고 진해지는 거지. 비는 조금 내리고 이러면 염분이 높아요. 진해지는 거야. 염분이 낮은 곳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어. 그럼 증발은 조금 되는데 비는 많이 내린다 이 소리야. 그러면 묽어지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이 적은 곳. 이건 그러니까 하천 근처가 아니야. 담수 유입이 많은 곳은 하천 근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이게 동해와
뭐 황해가 있잖아요. 바다를 말할 때는 황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서해라고 안 하고 황해라고 써져 있지,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바다를 말할 때는 약간 누래서 그런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거 황해라고 불러, 서해라고 안 하고요. 예. 여기는 동해고 여기는 뭐 남해긴 해. 근데 우리나라의 강물이 한강도 그렇고요. 이렇게 한강, 큰 강들이 서해안 쪽에 많아요. 해안을 말할 때는 서해안이라고 하고 바다를 말할 때는 황해라고 해. 헷갈려서. 어쨌든 서해안 쪽에 민물이 많이 들어와. 민물이 많이 들어와. 여기는 큰 강이 없어요. 뭐 작은 색강은 몇 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민물이 많으니까 여기에 염분이 낮아. 왜냐면 민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물이 많으면 염분이 낮죠. 이쪽이 염분이 높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겨울철이 되면 비가 적게 내리는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려. 여름철에는 염분이 낮아. 자, 그 다음 해수가 만약에 얼면 소금기는 배제하고 물들끼리 모여가지고 얼어요. 결빙이 된다라는 거는 남아있는 바닷물이 진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진해지면 염분이 높은 거예요. 해수가 녹아. 해수가 녹는 게 아니라 빙하가 녹아. 그러면은 빙하가 원래 짠맛이 안 나요. 빙하는 담수야. 배웠던 담수라고. 그게 녹으면 민물이 많아지니까 염분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 적도는 강수량이 더 많아. 비가 더 많이 내려. 염분이 낮아. 위도 30도 부근에 증발량이 많아. 왜냐면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그리고 비도 많이 안 내려요. 위도 30도는 원래 비가 잘 안 내려요. 고압되어가지고 사막도 많거든요. 아무튼 위도 30도인 데는 염분이 높아요. 진하다 이거 진하다. 염분 높다 이건 진하다야. 고위도에서 해빙이 많이 일어나. 해빙이라고 하는 거는 빙하가 녹는 거죠. 염분이 그러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염분 분포. 우리나라는 평균 한 33 psu인데 전 세계 평균은 35야. 35 psu보다는 낮아요. 근데 그런 거는 원래 대륙에 붙어 있으면 낮아. 대륙에 붙어 있으면. 왜냐면 대륙에서 자꾸 민물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비교. 자, 여름철이 그 염분이 더 낮은데, 왜냐면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해는 담수의 유입이 많아. 담수. 바다, 하천수는 하천수의 유입이 많아. 그래서 황해가 염분이 더 낮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6번인데요. 염분 비일정 법칙. 이거 계산을 해야 돼서 어려운 거거든. 염분 B가 일정하다. B자가 빠지면 절대 안 되고요. 염분은 달라요. 염분은 바다들마다 다른데 염료의 그 비율, 어떤 바다에서 측정한 염료의 비율, 염화나트륨이 요정도, 염화마그네슘 요정도, 막 이런 거. 이 비율은 일정해. 만약에 염료가 뭐 한 70g 있다. 그럼 요것도 2배, 얘도 2배, 얘도 2배, 얘도 2배. 각각 다 2배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일정해. 이게 어느 바다에서 측정하건 이 비율은 일정해요. 다 측정했어, 진짜로. 네, 돌아다니면서. 네, 근데 그런 거 염분 비일정 법칙이라고 하는데,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은 달라질 수 있어. 염분은.
근데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해. 왜 그러냐, 해수가 오랜 기간 동안 순환하면서 잘 섞여가지고 어느 바다에는 염화 마그네슘이 많고 어느 바다에는 염화 나트륨이 많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염분의 비율은 일정하다. 자, 여기는 좀 스스로 해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잠깐 테스트 1번부터 10번까지 스스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해수의 표충수는 아까 했구나. 아까 했네요. 5번부터네. 염류 중 무엇은 짠맛을 내며 가장 많다. 염화 나트륨. 2등은 염화 마그네슘인데 쓴맛이 납니다. 염화 마그네슘.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 염분을 구하는 식은 바닷물이야. 이게 그냥 물 아니야. 바닷물 1000g 중에 얼마가 들어있다 곱하기 1000 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40psu라고 하는 뜻은 해수 1kg 안에 40g이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물은 몇 g 있는 거야? 물은 960g 있는 거야. 왜냐면 합쳐가지고 바닷물이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0psu라고 하는 거는 해수 1kg에 40g의 염류가 있다는데, 그러면은 물은 1000g이 아니고 물이랑 염류 합쳐가지고 바닷물이기 때문에 960g이 돼야 되는 거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적도 해역에서는, 강수량이 많다는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염분이 낮죠. 묽은 거고 염분이 낮은 거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중위도 해역에서는 염분이 높죠. 중위도는 증발이 많이 되잖아. 그럼 진해지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담수 유입량이 많은 황해의 염분이 동해보다 낮아요. 민물이 많이 들어오면 묽어지니까 염분이 낮은 거죠.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의 염분이 겨울철보다 비 많이 내리면 낮죠. 여름철 낮은 거예요. 35psu인 해수 A와 염분이 40psu인 B에 포함되어 있는, 잘 봐야 돼,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같다라는 거예요. 비율. 물론 40psu인 애가 더 많이 들어있는데 염료들의 비율을 따지면은 그 퍼센트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거 좀 헷갈려서 이거 문제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69쪽에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잘 봐요. 일단 염분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건데, 어떤 해수가 1000g이 있어. 가해에서 물을 증발시켰더니 염류가 33g이 남았대. 염분은 얼마일까요? 33psu야. 굳이 식을 쓰자면 해수 1000g 분에 그 중에 염류가 33g이고 곱하기 1000을 해서 1000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33psu죠. 자, 그러니까 이게 1000g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중요해. 잘 봐요. 어떤 해수 200g이야. 그 7g 녹아있대. 염분은 얼마냐? 7이 아니지. 왜냐면 이건 200g이니까. 응?
1000g으로 해주셔야 되잖아, 그쵸? 35 PSU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물론 요 식으로 풀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200분의 7 곱하기 1000 하는 거야. 응? 그럼 이제 5로 나눠지기 때문에 5니까 35 PSU 나오는 거 맞죠? (3, 4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5번도 해볼 수가 있고, 이거는 다 밑에 거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번부터 7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염분비율정 법칙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자, 해수 2kg에 이만큼 들어있대. 그럼 1kg에는 얼마 들어있겠어요? 절반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36 PSU고, 이게 기준이 해수 1000g 기준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인데, 요거를 다 더한 게 염류의 총량이 되는 거고, 이건 더하기 하시면 돼요. 더하기 하시면 다 더해보시면 30이거든요. 30. 그러면 1kg 안에 30의 염류가 있는 거니까 30 PSU라고 쓰시면 되고, 30 PSU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문제 잘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500g이라 써있지, 그치? 500g. 이것도 더하기를 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되고요. 다 더하면은 16.5네. 근데 500g이니까 1000g이면 2배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33 PSU가 되고. 자, 염분을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얘는 35네. 얘는 32죠. 얘는 5로 나누면은 얼마죠? 5로 나누면 28인가요? 그래서 얘가 제일 높네요. A, B, C. 됐죠? 그 다음에 염류와 물의 양 구하기. 자, 넘겨보세요. 요것도 할 법한데? 요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또 뭐 일단 해본다. 염분비율정 법칙이 좀 계산이 어렵고 이거까지도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십시오. 이것도 해볼만 합니다. 이것도 계산하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걸 자꾸 연습하세요.
자, 이거 풀어봅시다. 자, 원래 1000g이면 33g 나오는데 100g이기 때문에 3.3g 나오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원래 1kg이면 200g 나오는데 2kg 증발하니까 400g 나오겠죠? 원래 1kg이면 40g 나오는데 10kg이니까 400g 나오겠죠? 자, 해수 1000g 만들 건데 일단 염류가 35g 들어가야 돼. 근데 물하고 합쳐서 1000g 돼야 되기 때문에 965g, 물은 965g을 섞어야지 1000g을 섞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500g을 만들 거야. 근데 이제 1000g이면은 40g이 필요하지만 500g이니까 20g만 필요하지. 근데 합쳐가지고는 500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물은 480g 있으면 되겠죠? 자, 3kg이래요. 그러면 이제 원래 1kg당 30이니까 3배 하면은 96g이 필요한 거고 3kg 3000에서 96 빼야죠. 204g의 물이 필요하네. 아니네. 96이고 204가 아니군요. 2000 잘못했나요 내가? 2904네. 그쵸? 2904가 필요합니다. 자, 염분 30ps인 해수를 증발시켜 12kg을 얻으려고 한다. 엄청 많네. 이거는 30g인데 염류를 12kg을 얻고 싶대. 얘를 12000g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나눠 보시면 1200을 3으로 나누면 되네요. 400배네, 400배. 그러니까 400kg이 해수가 필요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00kg의 해수가 필요한 겁니다. 45ps 해수를 증발시켜 염료를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 45g이 몇 배죠, 얘가? 네? 8배예요. 그러면은 해수는 8kg 써도 되고, 뭐 8000g 써도 되고.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이제 봐봐. 염분비 일정 법칙 이용하기. 제일 중요한 거는 염분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 소리야. 염분의 비율은 일정하다. 염분의 비율은 일정하다. 자, 봐봐요. 염분이 30ps인 해수에서 염화나트륨 24g 있대. 염분이 40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례식 이렇게 세우시면 돼. 30일 때 24g 있다. 그러면 염분이 40일 때는 몇 g 있냐.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30이에요. X는 32g. 그리고 요것도 봐야죠. 1kg 안에 몇 g이냐 물어봤으니까 요대로 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염분이 32ps인 100g에, 그러니까 이게 100g에 이만큼 녹아있대죠? 그러니까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g에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 밑에 문제 보니까 1kg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얘가 1kg이면 얼마겠어요? 3.2g이겠죠? 그러니까 염분이 32일 때 3.2g 녹아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염분이 35ps로 높아졌죠? 그럼 얘네 비율도 똑같은 비율로 높아지는 거예요. 3.5g으로. 3.5g이 답이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건 요게 달랐지, 처음에. 그치? 요거를 같게 해주시면 쉽게 더 할 수가 있고. 3.5g이 있는 거고요.
자, 어떤 해역에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을 측정해 그람수로 나타냈다. A 해역이나 B 해역이나 얘네 둘의 비율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봐봐. 이거의 반이지. 반 맞아요? 그럼 요것도 반 있는 거, 요거 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례식을 써도 똑같이 나올 거고. 그래서 27.2를 반으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돼. 13.6이네. 13.6g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봐. 여기서 요거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비율. 염화나트륨이 이게 지금 2배로 늘어난 거죠? 2배 맞아요? 네. 그럼 얘 황산마그네슘도 어떻게 돼야 돼? 2배 늘어나는 거.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3.6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딱 떨어지면 이렇게 풀면 쉽거든. 근데 숫자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이건데 1kg 안에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있다. 어떤 해수에 염화나트륨 31g 포함되어 있다. 염분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많아졌잖아. 이렇게 많아졌잖아. 많아진 거는 염분도 똑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식을 세우자면 이렇게 쓰면 되죠. 32 PSU일 때 염화나트륨이 24.8g 있다. 근데 이게 염분이 얼마일 때 31g 있겠느냐? 이렇게 세우는 거죠. 비례식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나누면 되기 때문에 x는 24.8분의 32 곱하기 31. 이런 게 숫자가 딱 안 떨어지니까 딱 떨어지나 보네. 근데 딱 떨어지나 보네요. 계산하면은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40 PSU 나오나 보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안 떨어지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근데 요령은 똑같아요. 이제 지금 해수 1kg이고 1kg이야. 35 PSU인 애가 27.2g 있어요. 근데 얘는 염화나트륨 이렇게 됐지? 요거보다 약간 적네. 그쵸? 27.2보다 약간 적죠? 그럼 얘는 약간 낮아질 거야. 근데 똑같은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여서 이렇게 일단 비례식을 쓰시고 x는 27.2분의 35 곱하기 23.3. 이거 니네가 해봐. 이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해보세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돼 있어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해보세요. 되나? 5번, 6번 해보세요. 5번, 6번.
이 계산이 까다로워요. 예. 이거 하면 이제 40이 30이겠네, 30. 30이 나오긴 해야 되고. 6번에 보면 5번에 이제 30psu 나와야 되고요. 근데 니네 계산했는데 비슷하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5ps일 때 27.2야. 그럼 23.3이면은 35보다는 어때야 돼? 좀 작아야 돼. 근데 계산했는데 막 이상하게 나오면은 다시 해야 돼. 그냥 틀리지 마시고. 자, 6번에 요거 A는 있자, 그러네. 요게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여기에. 여기에. 그래서 요대로 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33.4일 때 25.9g이 있다. 그러면 B일 때 26.4다. 일단 비례식은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비례식을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B는 25.9분의 33.4 곱하기 26.4 하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 34.0 이렇게 나와요. B는. 이걸 자기가 해봐야 되고요. 요것도 요 비율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25.9 대 26.4는 A 대 3.7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써도 되고 결과 똑같거든요. A는 26.4분의 25.9 곱하기 3.7. 그럼 A는 3.6, 약 3.6 나오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복잡해도 계산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이게 딱 안 떨어지면은 골치 아픈데, 그래도,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땡이, 나오면 나오는 거니까. 곱하기 나누기 해야 되니까. 자, 숙제를 72에서 74쪽까지로 숙제 내보겠습니다. 숙제 72에서 74. 네, 수고했어요.